네. 자, 그럼 우리 숭리하기에서 준비를 먼저 봤더니 얘는 언제 발표했대? 1953년 11월에 발표됐다. 그러면은 언제 쓰여졌을까? 우리 50년대 하면 뭐 있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가 6.25 전쟁입니다. 자, 그때쯤일 거고. 자, 그리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모녀. 자, 무슨 내용이다? 가난의 악순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그 이유는 뭐 때문이래? 아버지가 노무자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자, 노무자가 뭐냐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노무자라고 하는데 끌려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나 이런 노동을 하고 싶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전시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터에는 그 군인들만 그러니까 군인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노무자들 가서 전쟁 전시 상황 안에서 거기서 어떤 일정한 노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군인으로 끌려가고 좀 나이 든 남자들은 노무자로 끌려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질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또 이건 자기들의 의지나 자기들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이렇게 농촌이 가난한 거. 그러니까 이건 전쟁 거의 끝무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쟁 상황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자, 하지만 아직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고 자, 혹은 전쟁이 끝나고 어떤 재건을 위해서 아버지가 끌려갔다고도 볼 수 있어. 53년 뒷부분이라면. 자, 그러면 농촌의 가난과 농민들의 무기력한 생존 그리고 농촌이 가난하다는 거. 농민들을 힘겹게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어떻게든 그냥 생명만을 이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부모님을 위한 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훔쳤어. 이거 잘한 짓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자, 그래서 집중 보시면 간단하니까 내가 볼게요. 이 작품은 가난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모녀를 통해서 가난과 인간애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난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 본연의 참된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난하지만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인간 본연의 참된 사랑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쑥 이야기 한번 볼까요? 쑥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자, 쑥을 캐다 말고 인순이는 산을 바라보았다.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인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인순. 자, 두 봉우리가 쫑긋하게 솟아있는 산 모양이 토끼기를 닮았대서 토이산이라 부른다는 냇물 건너 먼 산에는 아른아른 아지랑이가 산허리를 둘러싸고 먼지를 뿌린 듯한 부연 대기 속에 보이는 산봉우리는 졸리도록 아득하다.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자, 지금 뭐예요? 계절은 봄이라는 거고 자, 계절이 묘사가 나오고 있죠. 바로 봄. 계절은 봄이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좋다. 참 좋다. 자, 지금 보면 여기 뭐가 나왔니? 좋다, 참 좋다. 몸이 괜히 우쭐거리고 가슴이 다 울먹인다. 자, 지금 누구 기분이야? 인순이가 산을 보고 느끼는 기분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나가 아니라 3인칭이죠. 인순이 이름 나왔으니까 우리 얘는 3인칭 시점인데 인순이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네? 좋다. 몸이 우쭐거리고 가슴이 울먹인다. 자, 속마음을 다 알고서 수라고 있지? 그럼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시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참을 넉나간 사람 모양 멍하니 앉아있던 인순이는 앉은 자리에 풀을 뿌드득 한 주먹 뽑아서 탁 팽개치며 발로는 잔디풀을 푹 밀어 으깨었다. 호적삼 하나만을 걸친 등허리 위로 하도 따뜻하게 쪼속쪼속 스며드는 햇볕이 어쩐지 근질근질하기도 해서 무엇을 오드득 씹든가
힘껏 쥐어뜯어보고 싶은 충동이 치미는 것이었다. 인순이는 쑥을 질근질근 깨물었다. 입안이 쓰다기보다 왈칵 구역질이 난다. 자, 쑥을 캐는 계절 역시 봄이죠. 퇴퇴 뱉었다. 쪽박처럼 일그러진 어머니의 새까만 얼굴이 힐끗 쳐다본다. 배고프냐? 아니. 다음 페이지. 얼른 대답한다. 후유, 어머니는 한숨을 짓는다.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후 내뿜으면 되는 그렇게 익숙해진 한숨이다. 그래서 인순이와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안고프 대답이 없다. 야위다 못해 막가지처럼 뻣뻣하게 뻗어난 손가락들이 징그럽다. 쭈그리고 앉아 바싹 마른 몸뚱이의 중간에 이달이 산월이라는, 자, 산월이 뭐냐면 아기를 낳는 달, 산달이라고도 하죠. 자, 분묘를 연상케 하는, 분묘가 뭐니? 묘지의 봉우리, 묘지 가면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죠. 이걸 분묘라고 합니다. 분묘를 연상케 하는 불룩한 배가 보기 흉하게 두 무릎과 가슴페기 사이에 끼어서 쌕쌕 괴로워하는 어머니는, 자, 그럼 어머니는 임신했고 이게 마지막 달이야. 단 10분을 제대로 배기지 못해 자주 풀밭에 반쯤 누워서 숨을 돌리곤 한다. 자, 그러니까 못 먹어서 가난 때문에 바짝 마른 어머니, 거기다가 이제 아기를 낳을 딸이 됐는데, 자, 배고프니까 가난하니까 쑥을 캐러 어머니도 나왔습니다. 인순이는 어머니가 난 모르는 사람인 양 느껴졌다. 어쩌면 저렇게도 야위였담. 광대뼈가 보기 사납게 붉어지고 손질 한번 하는 헝클어진 머리단에 남루한 옷차림새가 밤에 본다면 흡사 얘기 속에 나오는 귀신형용 귀신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어마나 할미꽃봐. 인순이는 저만치 떨어져 피어있는 할미꽃 옆으로 걸어가서 꽃이 귀여워 감싸주는 신용을 한다. 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되레 화라도 난 듯이 칼날을 거의 땅에 묻히도록 힘을 주어 푹푹 찔러댄다. 인순이는 허리를 축혀 올렸다. 몸빼의 고무줄 허리가, 몸빼 뭔지 알죠? 일바지라고 부르지. 왜 TV에서 막 할머니들 입는 바지로 나오는 거. 자, 고무줄 허리띠가 더욱 배를 졸라맨다. 아침에 훌쩍였던 쑥국은, 훌쩍훌쩍 떠마셨던 쑥죽은 이미 가뭇이 없고, 그러니까 깜치도 않고 밥골을 본 지가 옛일인 듯 까마득하다. 눈이 침침해지고 언뜻 하늘을 우러르면 빨강이, 노랑이, 푸른 점점이가 여기저기 번쩍번쩍 하늘에 박혔다가 사라졌다가 한다. 자, 그만큼 어떻다? 가난으로 인해서 굶주렸고, 자, 바로 영양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속에는 어쩌다가 그놈의 것도 보인다. 행여 꿈에라도 볼까 싶은 쑥물만 빨고 자랐을 테니 쌀결이 온통 풀색 같은 쑥애기. 자, 지금 얘가 뭘 보인대? 너무 무서운. 자, 보고 싶지 않은, 행여 꿈에 볼까 싶은, 자, 두려운 쑥애기. 자, 그럼 얘는 쑥애기를 어때? 두려워하고 있어. 아마 눈깔은 새파랗게 생길는지도 몰라.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더는 하늘을 안 보았다. 바로 쑥 애기를 어떻다? 두려워합니다. 왜 애기가 쑥색이고 쑥으로 나왔을까? 쑥밖에 못 먹고 살았으니까 아기도 쑥색으로 나올까? 쑥 애기일까? 두려워하고 있어. 봄철 한 달 동안 밥골을 못 보고 아침 저녁을 거의 쑥죽으로만 살아온 인순에게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쑥은 인순에게 어떤 존재니? 바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생계수단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수단이에요. 쑥죽. 자, 어머니가 낳을 아기는 어쩌면 살결이 쑥빛을 닮아 펄할 것이리라 생각되어 남몰래 혼자 속으로 두려워해오고 있다. 자, 바로 뭐다? 자, 이 쑥은요, 이 인순이에게 두렵고 거부하고 싶은 존재야. 두려운 존재, 거부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쑥이나 쑥죽은 가난을 상징해요. 가난하니까 쑥죽밖에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해서 쑥죽만을 먹어요. 이걸 쑥죽을 안 먹으면 굶어 죽어. 살기 위해선 먹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쑥죽만 먹는 삶, 이 가난한 삶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나 자신의 살빛도 차차 퍼런 색깔로 변해가는 듯만 했다. 뒤볼 때 보면 대변은 말할 것도 없고 오줌도 다소는 퍼렇게 보인다. 자기 몸뚱어리의 어느 곳이든 쥐어짠다면 창병 걸린 닭똥물 비슷한 거무튀튀한 쑥물이 금방 비어져 나올 것 같았다. 어머니, 오랜만에 부르는 소리에도 어머니는 대꾸 대신 고개만 돌려준다. 애긴 언제라니? 언제 나와요? 일부러 응석조로 대든다. 모른다. 어머니의 대답은 매몰스럽다. 사내? 기집애? 쓸데없는 소리 작작하고 부지런히 캐어. 이대로 가다가 내다 팔기는커녕 자 이걸 팔아서도 먹고 살아요.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겠다. 아닌 게 아니라 군데군데 허옇게 널려있는 쑥꾼들이 쑥꾼은 쑥 캐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캐 나르고 보니 이제 쑥 캐는 일도 좀 어려워졌다. 인순이는 불현듯 또 고개를 들었다. 양떼처럼 듬성 널려있는 구름 사이로 이번엔 아버지의 얼굴이 그려진다. 보고 싶은 아버지, 지금쯤은 무얼 하고 계시는지. 어머니와 단둘이의 생활 속에 언제나 기다려지고 그립고한 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노무자로 뽑혀간 것은 작년 겨울 동지도 지나서 한방 눈이 펑펑 퍼붓던 어느 날 석야.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아버지는 노무자로 끌려갔어. 돈 벌러 나갔다가 붙잡혀서 하룻밤을 읍내 농업창고에서 세우고 나서 이튿날 트럭을 타고 떠날 무렵 어머니는 오지도 못하고 인순이 혼자서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섰는 인순이에게 울지 말고 어서 돌아가라고 타이르고는 사람들 틈으로, 그러니까 다 노무자로 끌려 나가는 사람들 틈으로 헤쳐 들어갔다. 그 후 인순이와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공경에서 빠듯빠듯한 그날을 보내어 왔다. 자, 바로 아버지가 노무자로 끌려 나가고 나서부터 자,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듯빠듯한 그날을 보내어 왔다는 거. 자, 어머니는 고구마를 쪄서 빨았다. 밀가루빵도 받아다 팔았다. 그러나 장사 속에 익숙치 못한 어머니는 번번이 미치기만 했다. 봄에 접어들면서는 기어코 본전마저 다 잘리고야 말았다. 본전도 다 잃었어. 그 뒤로 어머니는 만삭이 된 몸을 무릅쓰고 나물이 채 나오지도 않은 이른 봄부터 인순이를 앞세우고 쑥을 캐러 나섰다. 뾰족뾰족 갓 자란 나물은 하루 종일 캐어도 좀채 붙지가 않았다. 자, 불어나질 않아. 그걸 삶아서 된장에 묻혀 끼니를 때우고 혹 낮게 캔 날은 좀 잘 캔 날은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대박살 한 대박 단입니다. 한 대씩 쌀을 바꿔서 한 주먹씩 섞어서 그 죽을 끓여 간신히 연명 목숨을 이어왔다. 이제 와서는 쑥맛이 어떤 것인지 멍멍하다. 너무 쑥만 먹었어. 오줌을 누고 나서 새벽잠이 살풋 들었던 인순이는 누가 앓는 것 같은 소리에 가만히 눈을 떠봤다. 아직 날이 밝지는 않은 성 싶은데 창호지로 발라놓은 판자 틈바구니들이 희웃그름하게 비친다. 응응 머리맡에서 또다시 앓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인순이는 벌떡 일어났다. 무슨 흥건한 물이 손에 잠긴다. 비린내가 확 끼친다. 자리에서 일어나 윗목 쪽을 쳐다본 순간 에그머니 되게 놀랐기 때문에 깊은 땅속에서나 들려오는 듯한 비명과 함께 미처 고쳐 앉을 사이도 없이 인순이는 소스라쳐 놀라면서 뒤로 물러났다. 무섭다. 어두컴컴한 가운데 머리를 함부로 흐트린 어머니가 이를 악물어 팔을 쥐고 짚고는 간신히 벽에 기대어 앓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목침덩이만한 무슨 덩어리가 꿈적거리고 있다. 그것이 이내 응애 하면서 봄에보다는 야무진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자, 어머니가 새벽에 아기를 낳았죠. 그러고 보면 딸은 저게 갓난아이였던가 하고 짐짓 굽어보려던 찰나 인순이는 기겁을 하며 일어섰다. 그것이다. 언뜻 보니 쑥.
쑥물이 거무튀튀하게 금방에 흥건하고 갓난아기도 그 빛으로 보이지 않는가. 진짜 쑥액이라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 인순이는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였다. 잉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옆으로 벽에 기대 있던 어머니가 몸을 가누지 못해 애쓰더니 기어코 아기 위로 까무러쳐 쓰러졌다. 자, 갓나은 아기 위로 넘어졌으면 아기는 어떻게 됐겠니? 꾹꾹 모기 소리만큼이나 가늘게 개구리 울음소리 비슷한 음성이 새어나왔다. 어머니, 있는 힘을 다내어 어머니를 부르면서. 그러나 인순이는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아니 이게 한참 만에 뒷집 용균의 할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 애기 엄마 정신 차려요 정신을. 산모를 한 옆으로 눕히며 갓난이를 안는다. 어찌된 일이유? 뒤미처 종민네 어머니가 쫓아왔다. 쯧쯧. 이 물 같은 것을 약한 애를 글쎄 눌러서 숨이 젖구려. 아기를 힘겹게 낳았지만 어머니가 아기 위로 기절을 하는 바람에 아기가 죽습니다. 쯧쯧 저걸 어째 쯧쯧 이 일 어떡하우? 어떡하긴 별 수 있소. 한 번 죽은 건 할 수 없지만 산모나 구해야 할 게 아니오. 어서 더운 물이라도 좀 데워요. 동네 사람들의 간호로 더운 물로 수족 손과 발을 문지르고 미음죽을 먹이고 하여 까무러쳤던 인순네 어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회복하였다. 참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일도 있다. 여북했으면 정신 잃고 제 자식 위로 넘어졌겠소. 내내 쑥으로만 연명해 왔으니 기신이 없었던 게지. 산모라도 살았으니 다행이죠. 자, 결국 어린 아기는 죽고 인순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기가 막히겠소. 그러게 말이오. 도와주러 왔던 동네 사람들은 제각기 한마디씩을 남기고 돌아갔다. 어머니가 자리에 눕게 된 후로 인순이는 혼자서 쑥을 캐 날랐다. 그러나 성한 사람도 부지할 수 없는 그까짓 것이 누워있는 사람의 구미를 당길 수는 없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런 내색을 베지 않으려 딸의 수고를 치하하려 애썼고, 자, 어머니는 어때? 바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순이는 인순이대로 11살이란 나이에 동떨어지게 가려운데 손이 가도록 어머니의 몸을 보살폈다. 자, 어머니와 딸의 서로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고? 인간 본연의 사랑. 어떤 모성애라든지 혹은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인순이는 쑥을 캐어가지고 시장으로 나갔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쌀가게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장날이 아닌 촌시장. 더구나 해가 저물어가는 석양에는 사람들의 왕래도 퍽 한산하고 인순이가 좀 늦은 탓인지 다른 나물 장사들도 없이 인순이 혼자만이었다. 인순이는 자기 옆에 있는 쌀가게를 쳐다보았다. 하얀 쌀이 둥지에 수북하게 쌓인 옆으로 보리, 팥, 녹두 등이 소꿉장난하듯 골고루 놓여있다. 인순이는 뜻밖의 쌀이 부러워졌다. 마치 이때까지는 쌀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처럼 쌀, 저 좋은 쌀, 저것이 밤이 된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 그 밥을 한번 마음껏 배불리 먹어봤으면 죽어도 한이 없을성 싶었다. 어머니에게도 내가 쌀밥을 지어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도 생각해보았다. 자, 쌀을 보자 무엇을 떠올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인순이는 저도 모르게 사방을 둘러보았다. 한번 만져라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주인은 아까부터 바로 옆에 있는 대포 술집에서 막걸리를 먹고 있는 걸 안다. 지금도 하하하 하고 그의 탁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마침 잘 되었다. 인순이는 나물 소쿠리를 쌀 둥지 곁으로 바짝 끄집어 당겨 앉았다. 그리고 눈으로는 연신 앞쪽을 바라보면서 한편 손으로는 쌀을 만지작거렸다. 꽉 한 주먹을 쥐었다. 살며시 주먹을 펴면 손가락 사이로 쪼르르 빠져나가는 감촉이 어찌도 흐뭇한지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되풀이하다가 필경 대여섯 알쯤 입으로 집어넣었다. 또 깨물었다. 단번에 양쪽 어금니에서 단침이 흘러나라 쌀알을 감춘다. 또 한 번, 또 한 번, 이번엔 조금 많이 털어넣었다. 고소한 뜨물이, 그 쌀뜨물이라고 하죠. 쌀의 그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다. 인순이는 자꾸만 씹었다.
그러다가 이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어머니와 밥을 지어 먹으려니 작정하고는 아무 거리낌 없이 소쿠리를 쌀 둥지에다 대어 쑥을 한 옆으로 제치고 쌀을 쓱 밀어넣고 있던 인순이는, 그러니까 쌀을 훔치고 있었는데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앞으로 거꾸러졌다. 뒤미쳐 우악스런 손이 인순이의 머리를 낚아 채웠다. 자, 어머니를 위해 쌀을 훔치다가 걸렸어. 인연 괘씸한 조망만한 것이 벌써부터 남의 물건을 훔쳐 도둑년,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던 베라마걸년. 자, 인순이는 그제서야 쌀이 남의 것이었고 자기는 그것을 도둑질하다가 들켰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때까지 뭐야? 정신이 나가 있었던 상태. 생후 처음 당해보는 일에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텁석부리 싸전 주인은 쑥 소쿠리를 내동댕이 치며 큰 벼슬이라도 한 듯이 소리소리 치면서 인순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돌돌 뱅뱅이를 돌리는 것이었다. 흥, 세상이 안 될라니깐 두루 요런 깍쟁이가 다 생기거든. 응, 요런 깍쟁이가 하면서 더 세게 머리채를 낚아채었다가 힘껏 던져버렸다. 아이고머니, 술집벽에 호되게 부딪힌 인순이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나자빠졌다. 아가, 허리가 지금도 쑤시냐? 자, 이제 다시 집으로 온 겁니다. 응, 여기가. 인순이는 몸을 모로 옆으로 일으키며 등골을 가리킨다. 어머니는 머리 밑으로 손을 넣어 인순이를 일으켜 세운 채 그녀의 입에다 미음 숟갈을 갖다 댄다. 아가, 인순아, 미음 좀 떠넣을까? 인순이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든다. 쌀장수한테 혼땜이 난 후 인순이는 오늘까지 사흘을 두고 자리 보전을 하고 누워있다. 텁석부리가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야윌대로 야위어서 팔랑개비 같은 인순이의 몸은 하필 벽 모서리에 부닥쳐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것을 마침 너더댓 발자국 앞에 가게에서 풀떡빵을 버려놓고 있던 용구 아버지가 집에까지 업고 왔다. 그것도 텁석부리는 어느 때까지든지 재미애비가 찾아올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것을 인순네 집 형편을 사정사정 얘기해서 데려왔다는 것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인순이는 아무 말 없이 사르르 감았던 눈을 뜬다. 오늘도 쑥회로가 안 간다. 왜? 먹을 게 있어. 무엇이? 보리. 보리 어디서 났어? 배급이란다. 무슨 배급? 노무자. 자, 아버지가 노무자로 일하면서 나라에서 배급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어머니가 들려주고 있죠. 인제부터 근로 사루? 아니, 그럼 그런 걱정 말고 어서 이것이나 받아 먹어. 그러나 인순이는 손으로 미음을 때밀면서 어머니 말똥말똥 쳐다본다. 이렇게 오래 아프면 죽지? 방정 맞은 소리.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 모른다. 천당, 지옥? 나는 그런 건 몰라.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갈려간대. 천당은 아름다운 꽃밭이고 지옥은 무서운 짐승들이 들끓는 곳이고 착한 사람은 천당으로 가서 재밌게 살고 나쁜 짓 한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가서 무서운 벌을 받는데. 딸의 의외소리에 어머니는 잠자코 눈만 끄덕거릴 뿐이었다. 누가 그러던 개수기가 예배당에서 선생님이 그러더래. 어머니, 난 죽으면 어디로 가우? 아무래도 지옥으로 갈 것만 같아. 기집애도 별 미친 소리를 아냐, 꼭 그럴 거야. 인순이는 또 어젯밤에 무서운 꿈이 떠올랐다. 허런 벌판이었다. 마냥 망망한 벌판이었다. 그것이 온통 쑥밭이었다. 자, 얘 쑥을 두려워하고요. 쑥은 가난을 나타낸댔어. 인순이는 어머니와 마주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쑥 밑동을 칼로 베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많은 쑥들이 저절로 모두 목이 훌훌 잘려서 공중으로 나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는 목을 잘린 쑥 밑동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는 분명코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을 때 들었던 응애응애 소리도 들려오는 것이었다. 인순이도 왈칵 무서운 생각이 들어 엉엉 울었다. 들판을 도망질 쳤다. 마구 달렸다. 그런데 공중에서 날고 있던 쑥들이 이제는 달려가는 인순이를 향해 머리, 얼굴, 어깨, 가슴 할 것 없이 한사코 덤벼드는 것이었다. 인순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우선 얼굴에 달라붙는 쑥을 떼기 위하여 죽어라고 울면서 제 얼굴을 쥐어뜯으면서 철썩 때렸다. 그와 동시에 퍼뜩 눈이 떠졌다. 다행히도 꿈이었다. 자, 지금 쑥들이
뭐합니까? 자, 인순이를 향해서 덤벼들고요. 인순이는 쑥을 떼기 위해 울면서 쥐어뜯으며 때리고 계속 도망갑니다. 자, 아까 인순이 들판 도망질 쳤죠? 자, 쑥이 계속 쫓아와. 자, 쑥은 뭐다? 바로 가난을 상징한다. 자, 가난에 대한 저항이에요. 자, 등에서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소름이 쭉 끼쳤다. 지금 생각해도 무서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 꿈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까지 수다한 많았던 쑥 모가지를 베어온 자기는 죽으면 꼭 그 지옥이란 곳으로 끌려갈 것이란 징조라고 믿었다. 어머니, 지옥에도 쑥이 꼭 있을 거야. 그치? 얘가 왜 이렇게 더 아프냐? 쑥을 만나면 어떡해? 죽기 싫어. 난 안 죽을 테야. 인순이 어머니는 딸이 허기증이 났기 때문에 자꾸만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믿고는 인순이를 꼭 껴안고 달래어 본다. 아버지가 오시거든 고운 옷이랑 해줄게. 어서 이걸 먹어라. 무슨 옷? 고운 옷이지. 우리 인순이가 입대까지 못 입어본. 무슨 색? 글쎄, 노랑 저고리에 수박색 치마로 할까? 수박색은 무슨 빛깔? 퍼렇지. 퍼런. 시려. 퍼런색은 안 입을 테야. 그럼? 응, 분홍색. 분홍색도 좋지. 정말? 어쩌면 난 어머니가 제일 좋아, 제일. 그래, 어머니의 눈에 글썽글썽 고였던 눈물이 기억과 한 방울 인순이에게 번졌다. 자, 굉장히 가난한 모녀의 삶이 잘 나타나고 있죠. 아이고, 어떻게 된 거죠? 안 지워지네. 이거 종이에 되어 있는 상태로 적어냈구나. 자, 어쨌든 이 글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거 같이 볼게요. 인순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요. 인순이 어머니는 아이 낳길 싫어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얘가 자꾸 물어볼 때 어머니가 말을 돌리긴 했지만 아이 낳기를 싫어한다라는 거는 없었고요. 인순이가 쌀을 훔칠 생각으로 훔친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주워 담고 있었고 인순이 아버지는 지난 겨울 노무자로 뽑혀서 끌려나갔고요. 자, 인순이 동생이 죽은 이유는 뭐니? 어머니가 너무 굶주린 몸으로 아기를 낳고 그리고 나서 아기 쪽으로 쓰러져서 아기가 죽게 되죠. 바로 가난 때문에 죽었다는 거. 자, 쑥은 선생님, 뭐라고요? 네. 누구 나갔는데 못 들어오고 있다는 네네. 나왔는데. 들어오게 해줬어. 그래서 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수단, 생계 유지의 수단이자 가난의 의미. 그래서 자, 인순이가 계속해서 쑥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악몽을 꾸는 이유는 쑥은 가난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다 됐고요. 자, 그럼 우리 프린트. 혹시 프린트 다 뽑았어요? 못 뽑았다. 못 본 사람 좀 많네. 그럼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프린트는 다음 주까지 뽑아서 준비해가지고 풀 수 있는 건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